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북한 김여정을 포함한 고위급 대표단이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는 비행기가 일류신형인데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새 전용기로 보이고 있고요. 상당히 좀 그 외관만 봤을 때는 상당히 구식이 아닌 네네. 이게 신형 외형적으로 나오는 생각이 들고요. 스펙은 그 러시아제 일류신이에요. 일류신 계열. 보고 계신 거죠? 사실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비행기 타는 것에 대해서 공포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 특히 이제 중국 나갈 때도 열차만 이용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전용기를 2대를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은 이 국제 관례 또 국제사회에서 이제 정상적 국가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국제 관례 이런 부분을 좀 흉내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색이 또 국가 수반이 이제 남한 땅에 오는 건데 민간 항공기를 타고 오는 게 또 모양이 안 좋은 거거든요. 아니 정상적인 국가라면 전용기 한 대조차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전용기는 김정은 이 국방위원장의 또 새로운 통치 스타일을 보여주는 그런 또 상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09년에 제작된 우크라이나산 안토노프 AN148 기종은 아니고 그 구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에서 제작했던 일류신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다면 신형은 아닌 거네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겉모습 자체는 새로 구매를 한 거는 거의 김정은 위원장 전용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한 대 전용기 같은 참매료라고 하는 거 저게 이제 그 3인방이 타고 왔던 거예요. 2014년에. 그 계열로 추정이 되네요. 지금 봐서는. 자, 어쨌든 이게 보니까 이번 북측 방문단이 이용한 이동 경로를 좀 보면요. 동서를 아우르는 정말 육로, 하늘길, 백길이 오늘 서해 항로까지 모든 길이 열린 셈인데 이 부분도 참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그 상징성 자체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길이 지속적으로 열려야 된다라는 게 문제고요. 한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일단 한번 열어놨으니까 무조건 계속 지속돼야 돼. 이 주장은 곤란해요. 이걸 이제 살려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북한을 이 정상적인 궤도로 끌어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네 차례나 제재 예외를 우리가 지금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걸 준비하는 통일부 관계자들이나 이게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계속. 이게 어떻게 보면 위반이라고는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금기가 적용이 되는데 그걸 위반하는 건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매번 이 유관국들의 통보를 해줘야 되고 또 최이호논과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에다가 또 양해해달라고까지 사안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인내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북한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진정성을 진짜 의미가 이게 비핵화 열망이 그만큼 크다는 걸 알아달라는 건데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는 전달이 돼야 되겠죠. 일단 오늘 오후 1시 30분 정도로 예정이 됐었습니다만 지금 시간대로 한 20여 분 정도가 지체된 1시 50분 정도에 지금 활주로를 좀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 지금 비행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서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로 보이는 비행기가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일단 국영항공사인 고려항공 대신에 전용기를 택한 것이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도 분분합니다만 고위급 대표단의 어떤 정치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전용기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의미를 부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민항하고 국영항공사가 구별이 돼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북한에서 민항기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전 근본적으로 같다고 봐요. 우리 정부도 이제 북한 대표단을 맞이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 천혜성 통일부 차관, 그리고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공항으로 직접 마중을 나와서 고위급 대표단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 박사님 하시던 말씀 하시죠. 이제 고려 민항은 이제 그 상업용 비행기고요. 상업용 비즈니스용이죠. 그러니까. 전용기는 말 그대로 이제 대통령이 정상회담이라든지 이제 외교적 목적으로 또 국내 또 이동할 때도 이제 특수한 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항기하고 북한에도 민항기하고 전용기는 명백하게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비행기를 도입할 때 중국을 먼저 가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 과거처럼 뭐 기차를 타고 뭐 하루 이틀 걸려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서 중국을 방문해서 이제 멋지게 한번 이렇게 국제 무대에 데뷔를 하기를 이제 원했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인천공항에 이렇게 이제 왔는데 어떻든 이 이 전용기가 남북 관계가 이제 개선이 되고 한다면 뭐 좀 더 자주 왕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또 상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전용기가 제재 대상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만 이뿐 아니라 이제 이 전용기에 공급하게 되는 급유에 대한 제재 논란도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그렇습니다. 부분은 저희가 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든 올림픽에 참가하고 또 축하로 온 최고위급 북한 인사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뭐 어떤 최소한의 예우는 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굳이 급유를 지원할 필요가 없죠, 사실. 근데 북한이 이제 지금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이 휘발유라든지 경유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행사의 어떤 축하 분위기 또 북한과의 어떤 신뢰, 이 신뢰가 이어져서 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참고해야 될 부분이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은 비핵화 대화는 아니지만 그 전 단계로서 한국 정부가 뭔가 한번 마음을 먹고 북한을 설득해서 비핵화 대화로 한번 이끌어 가겠다는 그런 명확한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재 부분은 좀 더 이렇게 국제사회, 특히 좀 미국에서 좀 더 너그럽게 이해하고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글쎄요, 저 예. 급유 부분은요, 우리 국내에서만 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인 게, 첫 번째는 취지의 측면에서요. 어쨌든 만경봉호 들어올 때도 그렇고 이 예외로 해서 억셉트를 하기로 했다라는 게 이제 얘기가 되면은요, 거기에 대한 나머지 지원 부분들은 부수적인 문제들이에요.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문제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가 왜 제가 볼 때는 부각됐는지 모르겠는 게, 지금 유엔 제재를 그대로 따른다라고 할 때도요, 지금 대북 유류는 전면 중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유일 경우에는 200만 톤이고, 그다음에 정제품이 50만 톤이 돼 있거든요. 50만 배럴. 예, 50만 배럴이 돼 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요, 쿼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회원국들이 어느 정도 줬느냐를 알려주면 돼요. 그렇지, 보고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경봉에 기름 넣어주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전용기에 기름 넣어줬잖아요. 그 필요하면 신고하고 그 쿼터에서 그만큼 산입을 빼면 돼요. 지금 자꾸 얘기가 되는 게 마치 못 넣게 돼 있는 것처럼 얘기돼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웃으면서도 이거 얼마 넣어줬다라고 그냥 유엔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고려 항공하면은 미국의 독자 대북제에 해당된다 이랬잖아요, 예. 처음에. 예. 그런 걸로 봐서 이 통일부에서 서신을 안 보내고 하는 거 보면은 전용기로 전환하면서 여기에 논란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최회의 같은 경우는 서신도 보내고 유엔 안보리 했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 전용기는 그런 차원에서 택한 이유도 하나가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예. 말씀하셨지만은 정치적인 위상 오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노령이고, 그다음에 실세가 오고 이런 차원에서는 지난번 어떤 2014년에 왔던 사람보다 격도 높다, 비중도 높다 하는데 반드시 이 전용기로 보낼 것이라 예상은 한 거거든요. 그래서 논란 제재 문제는 처음에 얘기 나왔다고 고려 항공으로 올 때는 문제가 있을 건데 전용기로 한 년에 쏙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는. 저는 쏙 들어간 건 아니에요. 지금 아마 공식적으로 서한을 보낸 거는요, 지금 최기와 관련된 유엔 안보리 제선이
유일한 거고요. 그 앞에 승인을 이제 해줬고 해석해 그 앞에 갈마 비행장 이 방문 문제라든가 만경봉호 자체는 저쪽에 입장이 양자관이니까요. 유엔은 국제기구니까 보낸 거고 이번에도 틀림없이 보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어제 그래서 말장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고려 항공을 딱 미국이 독자 제재 대상으로 했던 이유는요. 이게 고려 항공이 어떤 의심 물품을 실었거나 위반을 했기 대량 살상 무기 관련 수송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엮은 게 아니에요. 북한 비행기에 대해서 엮은 거거든요. 북한 국적기에 대해서 엮은 거라고요. 그럼 정확하게 거기에는 김정은 전용기든 모든 북한 내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려 항공으로 말씀이신 묶은 거잖아요. 얘기는요. 예. 북한 어차피 전용기가 평소에 이 화물 싣고 안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 국적기들은 앞으로는 기항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게 전용기라 그래가지고 배제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답답한 거는 차라리 통 크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은 전반적인 정신상 기본적인 저는 그게 아쉬운 게 차라리 1월 말이나 2월 초에 그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은 기존의 국제 제재나 양자 제재 기관들을 북한에 대해서 편의 제공 측면에서 유예하겠다. 이게 훨씬 더 모양새가 좀 깔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그런 취지에서 얘기해서 한번 자 이런 취지니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마치 제재를 막 이렇게 그 문제가 해부학하듯이 없다는 식으로 미분을 해석하는 해서 이 조문은 요렇게 하면은 할 수가 있어. 그게 그렇게 깔끔한 건 아니라니까. 전용기를 고려 항공에 포함되느냐, 뭐 북한 국적기를 보낸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해석하는 부분이 좀 다른 그런데 부분일 것 저 같습니다. 전용기가 북한 국적기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뭐 이게 전용기가 사실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북한 항공기가 들어오는 그 나라에서 다 유엔 안보리 제재 차원에서 지금 모든 화물이나 승객들의 수화물들이나 해야 이런 되죠. 것들을 다 검색을 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또 유엔 제재에서 또 포함되어 있는 규정이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좀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프로토콜과 제재 사이에서 이제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엔 제재를 이렇게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고 또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뭐 최소한의 어떤 검색은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실제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게 사전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 제재 면제 사항을 요청할 수 없었던 것이 북한이 어떤 경로로 어떤 수단을 이용할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뭐 긴밀하게 이제 북한하고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모든 것이 뭐 하루 전날 뭐 이렇게 굉장히 단기간에 막 결정이 되다 보니까 예. 이게 제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사전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거 이제 제재를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이제 미국과 유엔하고 이제 서로 또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북한 대표단은 거의 다 온 겁니다, 이제. 예. 이제 다 왔기 때문에 이제 제재 논란은 더 이상 뭐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일단 봅니다. 지금 비행기가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스텝카를 도킹시켜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인천공항이기 때문에 뭐 또 신식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이동 통로, 그러니까 공항 내로 진입할 수 있는 이동 통로에 비행기가 도킹된 상태고 아마 저 통로를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될 텐데요. 네. 지난 7일이었습니다. 그제였습니다. 고위급 대표단 명단을 우리 정부에 북한이 통보를 해왔고 여기에는 이제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1부부장 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오는 건데요. 네. 오늘부터 이제 2박 3일 방남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아까 이제 김남일 앵커 말대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예. 등이 나가는 것도 이제 김여정 1부부장이 포함된 대표단의 어떤 격이나 급에 맞춘 예우 차원에서 뭐 일행이 나간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저것도 예. 자꾸 김여정이 부각이 되니까 얘기하는데 김영남 위원장, 김영남 단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오면 지금 나가는 저 영접 대표단 규모는 과례는 아니에요. 네. 자, 지금 김여정의 부장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이건 구별을 해봐야 돼요. 자,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다는 건 뭐냐면요. 국제적으로 나쁜 행위에 대한 일종의 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재를 받고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을 프로토콜상 예우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제재를 받는 국가라고 해도 그게 그 국가가 한 나쁜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만 무조건 제재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가의 국가 원수급은 차관급으로 강등해. 그런 국제 관련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꾸 지금 김여정 그 부부장을 맞이하러 우리 고위 관료들이 출동했다라고 얘기들이 되는 것처럼 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상대방의 대외적으로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관계 부처의 장관들이 나간 거라고 보면 돼요. 그 인물이 이제 김영남 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라 말씀하신 거고. 자꾸 백두혈통 그 동생 맞으러 나간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 그렇긴 합니다만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 단원 중에 한 명이 김여정 제1부부장이고 그렇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정상급 의전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사실 김여정이 지금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권 유린이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인권 유린이라는 게 지금 직접적인 연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이게 국제적인 차원의 좀 낙인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인데 이런 야긴 효과를 주는 대상자를 정상급으로 대우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정상급 대우 의전이라는 것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통 옛날에 그 이제 우리도 밖에 출장을 가다 보면 뭐 장관급 의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장관을 수행하는 인원이 같이 가다 보니까 장관한테 주어지는 프로토콜을 그대로 거쳐가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을 장관급으로 대우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예. 결과적으로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김여정이 제재를 받고 있는 김여정이 대표단에 끼어 있긴 하지만 대표단 단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그 이방카를 대하는 자세들이 다르거든요. 이방카가 이제 일본을 방문할 때라든지 다른 나라에 갈 때 비록 이방카가 뭐 정상급 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대우하는 거 보면 뭐 거의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듯이 이렇게 또 대우를 해왔거든요. 그죠? 이제 그런 뭐 이게 단순하게 비교할 부분은 아니긴 한데 일단 우리 정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 차 박사님 말씀대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제 국가 수반이고 예. 어떻든 또 대표 단장입니다. 예. 예. 그에 예우를 하는 거고 그렇지만 또 이제 뭐 어떤 핵심 그 실세이고 또 처음으로 남한을 밟는 백두혈통인 이 김여정을 또 최대한 예우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이 뭐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이 상호 존중의 정신, 어떻게 보면 신뢰를 쌓아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비핵화로 가는 길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예. 좀 더 실효적으로 이제 이 김여정을 통해서 오빠인 김정은을 좀 설득하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게 있는 거죠. 예. 그런 맥락에서 이제 뭐 최대한 뭐 예우를 하는 것은 뭐 전술상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다만 제가 이제 지금 하나 우리가 이제 이 염두에 두고 강조해야 될 것은 사실은 북한이 시간이 급박해서 요구를 하니까 그 예외로 지금 4번이나 예. 지금 이게 된 거는 있어요. 근데 예. 거꾸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게 뭐든지 한번 제재가 풀려 있다가 도로 묶이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 제재의 이 예외 적용은 평창올림픽 기간에 대한 편의 제공에 한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평창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북한이 기존의 입장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가 없으면 일단은 이 예외 조치들은 다시 원래대로 다 돌아갑니다. 예. 그렇게 되면 북한도 그만큼 불편할 거예요. 느끼는 바가 있겠죠. 그 최회의 같은 경우도 11일까지 제재 유예를 뭐 신청한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제재 유예 신청할 때도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 이거에 여구가 다 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이번에 그 뭐 범법자 비슷하지만은 이렇게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제일 그 대표고 그런데 김여정이 오므로써 이 또 서열이 바뀌는 거 아니냐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번에 비행기 내리는 순서를 한번 보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 나오네 그게 순서가 나오면 확인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보니까 이제 김여정 일부 부장이 이제 뭐 일반인들이 나오는 루트로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또 VIP들이
이동하는 통로를 통해서 예, 제가 볼 때는 움직일 텐데. 예, 순서도 예. 아마 김영남 위원장이 먼저 나올 거예요. 지금 자꾸 우리가 얘기하는 게 마치 이 백두혈통이라 그러는 의미는 북한 내에서 일종의 로열 패밀리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건 분명하고요. 근데 백두혈통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정치 이데올로기상의 정통성을 담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게 모든 상황에서 계급을 뛰어넘는 무소불위의 특히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을 제외하고는 그 동생이라고 해도 직위를 뛰어넘는 무소불위한 권력을 휘두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이나 예. 실세라는 얘기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반영할 수 있겠지만 실세는 아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세는 다른 거잖아요. 최고 지도자 의중도 바꿀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굳이 미국과 비교를 하자면 어떤 펜스 부통령이 왔고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으로서 이제 이방카 트럼프가 이제 폐막식에 오기로 했거든요. 예, 예. 그런 의미라고 좀 보시는 거예요? 가족의 의미로 본 거고 어떤 정치적 메시지 전달을 주고받으면 김영남 위원장이 할 것이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까요? 그분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김여정은 이 김여정 부장은 예. 와서 구체적으로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비공개 간담회 할 때 껴들긴 할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친선한 메시지를 전달을 한다라고 해도 그 형태는 김영남 위원장이 될 걸로 할 거고요. 것이다. 오히려 김여정 부부장은 일종의 보증인, 그 최고 지도자의 피부치인 내가 따라왔다. 이거는 내가 보증인의 보증한다라는 개념으로 있을 의미지, 것이다. 본인이 김영남 위원장을 제치고 직접 이걸 줄 가능성 저는 낮다고 봐요. 북한도 나름대로 자기 나름의 하이어러키가 있는 체제고 이거를 지킵니다. 임 박사님은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이제 예. 차 박사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하고요. 지금까지 김여정이 이제 보여준 그런 그 행태를 보면 건방지다든지 자기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무례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거의 안 보였거든요. 항상 이렇게 한 발짝 뒤에서 이렇게 김정은을 보좌하는 그런 모습들만 이제 보여줘 왔고, 또 이번에 그 현송월 삼재현 악단장이 이제 평양을 떠날 때 그 당 선전선동부에 이제 그 사람들이 나와서 배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박광서 이제 선동 부장이 제일 앞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는 우리 차 박사님 말씀대로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아주 깍듯이 모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예의가 바르다, 자기가 예의 바른 어떤 그런 예의 바른 이제 지도자의 그 여동생의 어떤 이미지를 더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2박 3일 일정으로 굉장히 빡빡한 일정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죠. 또 내일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아무리 봐도 이제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면담 과정일 텐데 네네. 이에 대해서 어떤 좀 얘기가 좀 오고 갈 것이고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 좀 해봐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이게 정상회담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예. 일단 해외에서 그래도 대외적으로 이제 이 북한을 대표하는 인물이 왔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이런 오찬 간담회 같은 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게 특히 단독 간담회가 아니라 이제 그 배석자들을 옆에 둔,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배석자의 형태로 이제 같이 참석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예. 주로 대화 주제는 그 평창 올림픽의 그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북한이 이제 협력을 해준 데 우리 쪽에서는 감사의 표시,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자 이런 얘기가 될 거고요.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화답하는 면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민족 공조라든가 이런 얘기가 이제 분명히 나올 거고. 예.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가져온 친서가 있으면은 그런 석상에서 김영남 위원장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아니라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오찬이나 접견 방식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전해진 바는 없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초청을 해서 청와대 초청을 통해서 식사를 하거나 이것도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렇게 예상만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예상만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방식을 좀 예상을 해본다면 좀 어떤 방식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내일 하기 전에 평창을 이동하면서 고위급들이 아닌 실무자들을 통해서도 얘기도 오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17시에 리셉션이 있죠. 그때는 이제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가고 예. 김여정 같은 경우는 타 일정을 아마 소화할 거예요. 이런 때 이제 어떤 정부들이나 귀뜸 이런 거 할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 김영남 상징적인 그 대표를 보내면서 김여정 보내는 거는 물밑 대화를 마련하기 위한 거. 그다음에 청와대 가서는 어떤 얘기를 할 것이다. 이런 걸 아마 실무적으로 다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제 청와대를 방문하는 게 상당히 그 의미가 있고 그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자리에서 뭐 이렇게 오찬을 함께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북한 측이 청와대 방문을 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 좀 더 이제 격식도 갖추고 그러면서도 이제 허심탄회한 비공개 대화도 나눌 것 같습니다. 청와대 방문의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 이제 다른 외국 정상들도 지금 귀한 손님들은 다 청와대에 불러서 초대해서 식사를 지금 함께 하고 이제 또 상당히 우애를 이제 교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또 프로토콜 맥락에서도 이제 아마 그 청와대를 초청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그 2015년 아시안 게임 때 이제 이른바 실세 3인방이 그때도 왔잖아요. 예. 사실 그때도 청와대를 예방하겠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그걸 안 받아들인 걸로 이제 저희 전문가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북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서운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자기들이 뭔가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 관계를 한번 풀어보자고 이렇게 왔는데 계속 이제 호텔에서만 이제 만나고 이제 그냥 돌아간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오찬할 가능성이 저는 가장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예. 그거는 뭐 여기 와서 식사하고 또 오후에 관전 계획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평창에. 그래서 그 동선이 너무 복잡한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현지에서 소화하느냐, 이것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하던데. 예, 지금 그 왼쪽에 보이는 그 김여정 부부장의 화면인데요. 가장 최근의 모습, 오늘의 모습, 오늘 조금 전 도착 전 모습인 것 같은데 이전과 어떤 사진과 좀 모습과 비교한다면 뭐 달라진 점을 좀 비교할 수도 있습니까? 뭐 별로 크게 달라진 점 없는데요. 예. 다만 이제 이 표정 자체는 굉장히 밝게 짓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마 어제 그 열병식에서 잠깐 모습이 가려지고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아마 오늘 방문까지를 고려해서 예. 열병식 그 사진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전면에 안 보이는 게 좋겠다라는 고려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오늘 방문을 고려해서 보이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건 저희가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그 북한 나름대로 메시지를 던지는 거잖아요. 우리 핵무력 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이거 그냥 우리 자위력이니까 가져가야 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열병식 행사인데 그리고 우리 존엄을 0.0001mm도 못 건드리게 하겠다라고 김정일 위원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만약에 전면에 그 김여정이 보이게 되면 아무래도 오늘 대화하고 내일 오찬하는 자리가 그렇게 충돌이 분위기가 될 수 좋지는 있는 않지 부분이네요. 않겠어요? 예. 그것도 고려를 했다고 봐야겠죠. 네. 저는 들어왔네. 이번 방문이 끝나면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여정이 업적이 상당히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지금 김여정이가 우리가 그 행사하는데 보면은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막 이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거 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행사 전반을 지휘하느니 감독하느니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네. 이제 첫 모습을 저희가 드러낸 그 화면을 좀 입수해서 지금 보여드린 모습, 조금 전의 모습인데요. 인천공항 의전실에서의 김영남 단장을 비롯해서 저희가 관심 갖고 있는 지금 네. 추이가 예. 보입니다. 또 보이고요. 김여정 부부장은 이제, 옆쪽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옆자리에 또 앉게 됐습니다. 지금 네. 조명규 통일부 장관이 그다음에 환영 인사를 하고 지금 있고요. 예. 천하성 차관 이렇게 지금 네. 있는 것 같고요. 최희가 지금 저쪽에 그 바로 오른쪽에. 옆에 앉아 있죠. 큰 모습에 네, 예. 김여정 옆에 앉아 있고 그 김영남 위원장 옆에 앉아 있는 것은 고위급 회담 때 수석 대표로 왔던 네. 이성권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는 모습이라서 그러니까 해맑은 모습의 예.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그 김여정 그 부부장의 나이가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보다 한 3살 정도 어린 예, 예. 1987년 정도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87년설이 있고 89년설이 89년설도 있어요. 있죠. 87년설을 따라볼 때는 30을 넘은 거고, 예. 89년설을 볼 때는 이제 우리 나이로는 갓 30이 되는 거고, 네. 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아직까지 굉장히 어린 예, 근데 나이인 거죠. 예, 예. 재미있는 사진이 지금 오는 순서 자체도 김영남 위원장 바로 뒤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당 권력 서열은 최이가 더 높다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이 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백두혈통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 단장 제외에서는 어떤 그 서열과는 상관없이 백두혈통이기에 예. 단장 옆에 바로 위치한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 이 방한을 계기로 북한으로 돌아가서 김여정의 위상이 많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부부장에서 제1부부장으로 승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면 이번 방한 이후에 또 뭐 승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건가요? 그런 차원보다는 예. 지금 부부장으로 제1부부장 가는데 굉장히 고속 승진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여론이 안 좋다는 얘기도 들려요. 왜냐? 백두혈통이란 이유로 급작스럽게 가느냐, 업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기로 이번에 이제 평창 올림픽을 오면서 진두지휘한 거 아니냐. 예. 기획하고 예술단 보내고 이런 거 하면서 이 남북 대화 물꼬를 트고 그다음 남북 교류 활성화하는데 치달은 업적을 내세웠다. 그다음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됐다. 앞으로 남북 교류 그다음에 이 평화 증진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됐다. 이런 차원을 막 부각시키면서 김여정의 그 위치에 합당한 그 자격을 부여하지 않을까 이런 합당함을 생각이 부여하기 들어요. 위한 그렇죠. 차원이다. 예, 또 그런 다른 생각이 측면에서는요. 진두지휘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요. 누가 대신 해줬든 어쨌든 진두지휘하는 모양새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예술단을 보내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시범단이라는 건 스포츠 문화 행사에 있어서 북한 체제의 위상을 과시하는 일은요. 노동당 선전선동부의 가장 전통적인 역할이에요. 그 부장은 국가 최고 지도자란 말이에요. 선전선동 부장은. 자, 그 제1부부장이면 당연히 진두지휘하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조금 전 모습 다시 한번 보고 계신데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의전실로 들어오고 있는 김영남 단장을 비롯해서 그 뒤에는 바로 이제 저희 말씀드린 대로 김여정 1부부장의 모습도 함께 보고 계셨습니다. 환한 표정으로 남측의 고위 인사들과 아주 거리낌 없이 인사를 하는 모습을 함께 확인하셨고 예. 오늘 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또 김여정 1부부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또 리선권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이 밖에도 부위원장이죠. 위원장이죠. 위원장이죠. 그리고 예, 이 밖에도 뭐 또 리태권과 김성회 등 16명의 보장성원도 있었고 네. 기자 3명이 오늘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여정 그 부부장 그 김정은과 마찬가지로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셋째 부인 그렇죠. 그 출신 무용수죠. 네. 고용희 씨에게서 고영희 다시 태어난 거죠. 예, 선생이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총애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거는 뭐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렇죠. 뭐 여러 이 김정일 위원장의 후손들 중에서도 네. 피를 나눈 이건 정말 피를 나눈 형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러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네. 돌아가는 얘기를 그대로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실제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근거리에 있는 인사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조금 전 보니까 이제 아까도 귀빈실에서 환담하는 모습 함께 보셨었는데 예전에 이제 그 현송월 단장이 네. 입국할 때와 어떤 그런 그 남한 언론을 대하는 자세랄까요? 이런 부분은 좀 다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긴장한 면이 좀 현송월 단장이 있었다면 김여정 부부장은 뭔가 좀 더 여유로운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약간 연출된 면도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예. 사실은 대외적인 면에서 누구를 만나고 하는 거는 해외 공연을 다녀본 현송월이 훨씬 한 수 위일지도 몰라요. 예. 지금 처음으로 지금 해외에서 나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약간 긴장한 표정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아시지만 김정은 그 위원장하고 초등학교 시절을 스위스에서
유학 스위스에서 생활을 있었죠, 같이 근데. 했습니다. 스위스 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예. 유럽 생활을 한 그런 경험들이 이제 지금 북한을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기획과 관련해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고요. 예.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김여정이라는 그 인물을 이제 특별히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이고 상당히 이제 군사력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핵무력 강화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정권의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뭐 또 국제사회와의 어떤 관계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이 이제 김여정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다른 역할이 있다 이거죠, 그죠? 예. 이 그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이런 국면에서 이 김정은이 김여정이 뭔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전략을 김정은한테 전달할 수 있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새로운 어떤 그 모멘텀을 만들 수도 있겠다 예.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자, 의전실 모습인데요. 저희가 네. 그 화면에 입수했기 때문에 현장 화면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김영란 위원장 상임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잘 들리진 정확하게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자, 보통 이렇게 뭐 환담을 할 때는 조명구 위원 장관과 주고받을 때 어떤 얘기 좀 주고받았다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뭐 일단 뭐 오늘하고 뭐 이제 지금 힘들지 않았냐 뭐 이런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들이 오고 갔을 거고요. 그다음에 평창 성공과 관련된 복감들도 오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얘기하는 것도 볼 수가 있지만 뭐 실세고 백두혈통이라고 해서 해외에 나가서 단장을 젖혀놓고 마음대로 얘기하고 하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스위스 유학 경험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 북한의 대표단으로 지금 나온 경험들은 생소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예. 그러니까 뭐 알게 모르게 긴장된 분위기는 이제 좀 녹아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뭐 예상을 했었지만 김여정 제1부부장보다는 아무래도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단장으로 온 만큼 장관과의 대화에 있어서 상임위원장이 제일 주도권을 가지고 많은 대화를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막 도착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분위기를 이제 익히는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할 거고, 그럼 이제 김영남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나이가 90이고, 또 외교 분야에서는 북한에서는 최고 베테랑이고, 그렇습니다. 거의 외교관으로서 이제 잔뼈가 굵어서 나이가 이제 90까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렇게 굉장히 아마 좋은 얘기들을 그리고- 처음 만남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얘기들 예. 나눌 수 겁니다. 지금 조금 전 모습인데요. 제가 왔던 부분은 김여정 부부장이 그 김영남 위원장에게 예. 상당히 굉장히 친절한 미소로 또 이렇게 이용하는 모습 이런 모습 볼 수 있었거든요. 하기도 그렇다니까요, 밖에 나가면. 예. 그런 부분도 좀 인상적인 것 지금 같습니다. 보면 이제 자리를 먼저 권하는 모습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나올 예. 겁니다. 예. 여기 자리를 이제 권하는 모습인데. 예. 네, 뭐 아까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김영란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표 단장이 돼 보니까 가장 우선순위였고, 근데 네. 그 다음번에는 원래 예. 최희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높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뭐 훨씬 다음- 높지는 않아요. 그 다음이 김여정 예. 제1부부장이었단 어쨌든 말이죠. 직책을 좀 내려온- 비교를 해본다면 예. 어떤 순위를 지금 온 대표단 중에서 어떤 순위를 좀 매겨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원래 공식적인 순위를 따지면은요. 지금 김영남 위원장. 그다음에 최희 국가체육지도위원장, 예. 당 순위로 그다음에 이제 김여정 부부장, 그다음에 최종적인 게 이제 마지막에 이성권이 되겠죠. 예. 일단 그 조평통이라는 직위는 그 정부 조직입니다. 예. 우리 이제 차박사님 말씀 잘하셨지만 그 나머지 세 사람은 이제 언급한 세 사람은 당 조직에 있는 그 서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리성건은 이제 조평통 위원장입니다. 조평통은 이제 국무위원회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각 조직의 하나의 이제 수장이죠. 당 쪽과 내각 쪽 예, 예. 구분을 일단 해야겠죠. 북한은 이제 당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예. 당이 이제 영도하는 체제니까요. 서열이 되게 이제 높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희라는 인물은 과거에 지금 김여정이 맡고 있는 그 선전성동부 1부장을 역임을 했다고 지금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열상은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방금 전에 이제 의전실의 모습이었고 이제 의전실 접대를 마친 뒤에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동을 하고 이동하는 있는 모습을 이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화면은 현장의 지금 라이브 화면을 함께 보고 계신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아까 저희가 그 경호원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엄청난 경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요. 지금
파란 넥타이를 한 분들이 모두 다 지금 그 북측에 경호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경호위원들인데요. 예. 저건 저럴 수밖에 없는 게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경호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북한으로 지금 백두혈통을 지금 경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최고의 지금 최고의 경계 상태에 지금 돌입해 있는 거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북측에서 경호원들은 어떻게 해서 보통 뭐 군인들이 훈련받는 거, 저 호위사령부 부대분처럼 소속의 따로 있습니까? 군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KTX 타는 곳이라는 팻말이 보이는 것처럼 저희가 바로 아마도 KTX를 타러 가기 위해서 이동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의전실에서 환담을 나누고 아마도 이제 강릉 쪽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KTX를 타는 곳으로 이동한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네, 어제 공연이 어땠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겠는데 어제 공연에 대해서는 상당히 변화가 많아가지고 예. 예. 자, 이제 오늘 일정을 보면 일단 평창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개회식과 이전에 열린 이제 리셉션이 주요 참석 행사인데 리셉션에서는 보니까 국가 수반만 입장이 가능해서 어쨌든 지금 그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김여정 부부장 바로 뒤편에 여성 한 분이 보이죠? 예. 저 사람이 이제 김성애 보장성원으로 왔는데 그동안 남북 회담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회담에 했던 아주 대표적인 일꾼입니다. 저 뒤에 계신 분이 여자분이. 여성분. 그래서 상당히 지금 거리에서 이제 보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보여주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남북 관계 관련해서 가장 이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 그 조언도 하고 보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보장성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지원 특징인가요? 인력이죠. 지원 인력이고. 지원 인력. 지원 인력이고. 어떻든 이제 고위급 대표단 세 사람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특히 예. 이제 김성애 저 사람 같은 경우는 또 한국에 온 경험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특히 이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그 시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남한과의 접촉된 항상 그렇죠. 그런 네. 인물이군요. 굉장히 경험이 많은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김여정은 처음 오는 거니까 궁금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뭐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아마 가장 지금 거리에서 이제 그 알려주고 또 이렇게 보좌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보니까.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예. 보장성원이라는 게 지원 인력이라 공식적으로 지원 인력이에요. 지금처럼 백두혈통이는 뭐 거기서는 엄두를 못 내는 일이겠지만 다른 남북 회담에서 일반적으로 보장성원은요 지원 인력인 동시에 일종의 사찰 인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일 제대로 하고 있나.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이 행사에서 하고 있는 일이 당적 지도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이거 자체로 감시하는 인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도원이죠. 예. 네, 오늘 북측 대표단이 인천공항을 통해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의전실의 모습 함께 보셨고 이제 의전실에서 접견을 마친 뒤에 조금 전의 상황인데요. KTX를 타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왜 그 김영남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이 환하게 주고받는 모습 이게 이제 저희 자막은 나갔었는데 서로 이제 자리에 먼저 앉으시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얘기도 네, 사실은 나오고 저 있네요. 김영남 위원장도요. 네. 그 피를 나면 인척 관계예요. 왜냐하면 김일성의 고종사촌 동생과 결혼을 했어요. 그랬군요. 예, 어떻게 보면 같은 가족인 거네요. 친척이죠. 예, 친척의 개념인 거네요. 그래도 보니까 그래도 백두혈통이기도 하고 또 김여정 그런데 부부장에 대한 백두혈통을 못 누르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김여정 부부장은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예우를 하는 거죠. 나우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우를 하는 모습은 확연하게 좀 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3대를 모신 사람으로 기네스북감 같아요. 예. 김일성, 김정은까지. 네, 오늘 이제 평창 올림픽 플라자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에 이 세 사람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개회식에 앞서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하는 리셉션이 있을 예정인데 이 자리에는 김영남 상임위원장만 참석할 것으로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또 관심 갖는 것이 김영남 위원장이 또 펜스 부통령과도 조우를 하게 될 텐데요. 어떤 뭐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까요? 좀 뭔가 좀 구체적인 대화를 할 그 가능성 크지 않겠죠? 가능성 어떻게 낮다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얼굴도 안 마주치려고 외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볼 인사를 때는 할 서로 것이다. 인사는 할 텐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이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예. 물론 미국의 부통령실에서도 여지는 좀 열어놨어요. 예. 여지는 열어놨는데 사실은 그 여지 앞에 있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뭐 비핵화 관련해서 우리한테 얘기할 수 있는 성의 표시 갖고 왔어 그런 메시지 그거 안 가져오려면 나하고 대화하지 말어 이런 얘기고요. 사실은 완전히 여지를 열어놓으려면 어제 이 펜스 대통령하고 그저께 펜스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하고 공동성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나오지도 않았죠. 근데 아예 여지를 넣어.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얘기했던 펜스 아베 회담에서의 공동 예. 메시지는 뭐냐면요. 비핵화 관련해 가지고 뭐 성의 있는 메시지 가지고 나오지 않으려면 우리하고 얘기하지 말어 이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도 역시 뭐 우린 미국과의 대화를 구걸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성명 내용 나오자마자 곧바로 북한 외무성에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예. 예. 미국 입장에서는 출국을 하기에 앞서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원래는 대화에 대한 강력한 차단 의지를 표했다가 조금은 그게 열어둔 게 대통령을 면담한 이후라고들 많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둔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대화할 의도가 우린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대화 가능성을 좀 염두에 본다면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사실 미국과 북한이 상대방 입장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너무 잘 알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대화의 물꼬를 틀려고 비공식 접촉도 외국에서 많이 했고 또 뉴욕에 있는 이제 뉴욕의 유엔 대표부 채널을 통해서도 북미 간의 접촉은 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정말 이게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 비핵화의 이제 첫 출로를 열어야 되는데 그 변화가 없는 한 접촉이나 만나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인 거죠. 북한도 이제 그걸 잘 알고 있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북한이 남북 관계만으로 제재를 완화할 수도 없고 또 김정은이 원하는 이 경제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를 열긴 열어야 되는데 예. 열기 위한 이제 조건과 환경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가느냐.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와서도 이제 미국의 입장은 변화될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없어 보이고 결국은 이제 북한이 좀 더 다른 메시지를 가져오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대통령의 역할, 우리 정부의 역할에 따라 이제 달라진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든 이 최고 실세가 와서 또 미국에 또 실세를 할 수 있죠. 이제 펜스 부통령하고 아주 짧은 대화나마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접촉이 이루어져서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은 이번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 이후라도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을 통해서 뭔가 변화 여지가 있다. 그런 어떤 하나의 가능성만 발견한다면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라도 접점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대화가 또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우연한 조우를 한두 번 있을 것 같고요. 우연한 조우. 네, 우연한 예. 조우. 그야 우연을 핑계로 이제 한 마디씩 할 얘기들은 뭐냐면은 예. 이번에 이제 화두로 되는 것이 남북 단일팀 구성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다음에 남북 공동 입장 이것이 이 올림픽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남북 대화를 적극 지지한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남북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군사적 조치를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남북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라. 우리가 원하는 건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예. 거기에서 비핵화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얘기는 대화를 단절시키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만날 수 있으면 더 만날 기회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한반도에서 평화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자. 예. 남한하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지속적인 교류를 해라.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다소 합니다. 좀 유화적인 예. 대화를 예. 예측을 저는 해주셨는데 그 어떻게 정도 얘기도 보십니까? 오가지 않을 걸로 봐요. 예. 그 정도까지도 파고들어지 않을 것이다. 의례적인 코티시코리 오월이라고 보는 게 우리가 한번 외교 협상을 하세요. 이런 예. 기회를 만들 때 북한도 비슷하거든요.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번에 뭔가를 가져오려고 얘기할 때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화 채널들을 실무 채널을 활용해 가지고 의견을 주고받으려고 얘기할 거예요. 예.
미국 간에는 남북한이 사실 어려웠지만 미국 간에는 실질적인 대화 협상이 안 이루어졌지 그 이전에 가동되고 있던 몇 개 채널들이 있었어요. 예. 대표적인 게 뉴욕에 있는 북한 대표부란 말이에요. 미 국무부하고 뉴욕 대표부 간에 조율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저쪽에서 어쨌든 김여정이 온다는 사실은 밝혀지지 않지만 굉장히 고위급 인물이 온다라는 게 알려졌는데 그걸 사전 조정을 해보고 없으니까 펜스 부통령이 어떤 얘기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가서 이렇게 크게 할 얘기 없다라고 얘기들을 한 거거든요. 제재 압박이. 그리고 마지막도 한번 기다려봤을 거예요. 북한 측에서 뉴욕 채널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가면 긍정적으로 뭐 하나 전달할게. 그 얘기가 있었는지를 기다려보다 없으니까 그저께 펜스, 아베 회담 후에 바로 그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제재 압박을 강화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한다. 물론 그게 북한의 이번에 평창 만남에서 북한이 의외로 좀 통 큰 메시지를 한번 던져보라는 우회적인 압박의 성격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틀 전에 펜스 부통령하고 예. 그 아베 총리하고 회담 나오는 거 보고 이번에 그냥 의례적인 그냥 우연히 마주쳐서 만나는 인사 이후에 나올 얘기가 북한이 먼저 없겠구나라는 파격적인 거죠. 제안을 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좋은 제안이나 뭐 이런 대화의 노력은 하지 않을 예, 것이다라고 그리고 보시는 거죠? 북한은 더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한 말에 대해서는 구속성이 있거든요. 외무성 당국에서 이미 우리가 대화 그걸 안 하겠다 그랬는데 일부러 거기 쫓아가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지금은 남북한과는 모르겠지만 미국과는 당장 예. 어떤 대화 돌파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알겠습니다. 거예요. 어찌됐든 문 대통령과 대표단의 면담에서 어떤 오가는 메시지의 내용이나 어떤 그런 수준들, 그러니까 이번 올림픽을 기점으로 한 어떤 그 남북관계의 진전 여부도 그렇고요.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중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뭐 우리가 받는 메시지도 그렇지만 문 대통령도 여러 가지 이제 일본과의 오늘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 할 거고요. 또 펜스 대통령과 반천도 했었고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상당히 좀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메시지를 내놓아야 될고 어느 수준의 메시지가 나와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상을 해본다면요. 그것도 국가별로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어제 펜스 부통령하고 나온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이 속도하고 수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공조를 한다. 그리고 당분간 제재의 공동전선을 유지한다. 남북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게 이제 확인된 공통 분모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일 간에도 할 수 있는 얘기는 어떤 거겠어요? 지금 다른 갈등적인 문제들, 특히 이제 한일 간에 위안부 문제가 걸려 있지만 예. 다른 분야에 있어서 지금 협력은 계속돼야 되고 특히 평창 올림픽, 평화 올림픽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은 지속이 돼야 된다. 그리고 관련해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일본도 성실히 임하고 한국도 이게 그대로 따라간다. 이 정도가 얘기가 될 거고 남북 한간에 예. 조금 또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재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나가자. 어떤 좀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그러니까 가볍게 좀 문화 행사라든가 네. 어떤 교류를 좀 더 할 수 있는 접촉면을 넓힌 식의 그런 접촉을 좀 이어갈 거다. 그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의 북한과 미국 입장을 보면 우리 차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한번 입장을 이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든 이 두 사람 다 지금 남북 관계를 지금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이제 문제의식을 굉장히 하고 있는 거고, 그죠? 이 남북 관계가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정말 또 다시 이제 전쟁의 위기를 또 우리가 경험할 수도 또 있는 거고, 미국에서 계속 지금 지켜보자 그러고,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선제 공격을 하겠다 이런 식의 언론에서 계속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다 이거죠. 비록 지금 양쪽의 입장은 굉장히 완고하고 뭔가 끼어들 틈이 없어 보이지만 예. 그래도 어떻든 그 작은 여지를 크게 좀 공간을 넓혀서 뭔가 북미 간의 대화를 물꼬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이제 지도자가 할 역할인 거죠. 기존에 있는 그런 그 관성대로 보니까 이게 별 볼일 없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 이 기적이 일어나길 저는 바라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이 제가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이나 또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봐서는 어떤 식으로 이 모처럼 어렵게 만든 기회를 어떤 식으로든 북한과 미국 간의 접점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예.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뭔가 전략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전략이 아직 우리가 이제 몰라서 그런 거지.
한번 좀 역동적으로 뭔가 변화될 가능성을 지켜보는 그 가능성 염두에 두고 지켜보는 것이 좀 더 의미 있게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저는 보는 네, 거죠. 어렵사리 성사된 이런 방한 기회이고 네. 그렇게 또 쉽지 않은 백두혈통의 남한 방문이기 때문에 음. 뭐 이번 이 만남에서 내일 만나는 오찬 한 번으로 그칠 것인가 이것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한 번으로 그칠 것인지 좀 몇 번의 또 기회가 있을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처음 도착해서 오늘 리셉션하고 또 내일 오찬하고 이제 그러면서 공식 행사, 비공식 행사 이게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던 보장 성원들이 와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남북 회담 최고 일꾼들이 이제 와 있지 않습니까? 조평통 위원장이 와 있고 그래서 이제 긴밀하게 이제 얘기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로 더 또 이렇게 김여정 부부장하고 문 대통령하고 더 만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러면 이제 뭐 더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정은 아주 의례적인 공식 일정인 것이고 예. 그 비공식 일정은 이제 다 열려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봐야 되겠죠.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저희가 뭐 더 나간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정상회담 관련돼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인 비핵화와 남북대화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북한 측이 북측이 수용을 하지 않는다면 네. 비핵화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상회담은 뭐 유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제가 당분간. 보기에는 당장 그 문제 자체를 직접 연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핵화 얘기 안 할 거면 정상회담 못 받아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진 않다. 예, 일단 남북 관계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의미에서 어차피 초청한다라는 의미 자체가 정상회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면 그게 정상회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들이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걸고 예, 나머지가 이게 안 된다면 안 간다는 아니고 예, 가능성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긍정적인 답을 주되 매달 며칠에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오픈 여지를 왜냐하면요. 그게 바로 지금 비핵화 변수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회담이 또 깨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예.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다음에 최의 체육 지도상이나 뭐 조평통 위원장이 왜 왔겠어요? 그 사람들 다 임무가 있을 거예요. 오면은 체육 지도상 같은 경우는 스포츠 교류를 확대하고 뭐 조평통 그건 비민간인 비정부 조직을 활용해서 교류를 확대하자 이런 얘기들이 수없이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청와대 관계자 이런 사람이 제일 머리 아픈 것이 테이블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하고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이냐, 불밑 대화를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교류 협력 관계를 계획하고 이것이 끝나자마자 차근차근 진행되게 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스포츠 행사 끝나고 또 냉전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도 거기에 가장 많이 신경 쓸 거예요. 왜 그 온 사람들 왜 왔는가, 저 사람들이 왜 왔는가 이거를 분석을 하면은 아마 이 할 일들이 예상이 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임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요. 네. 분명히 북한이 국가급 행위자예요. 국가급 관계에서요. 상대방을 완전히 선의로 봐주고 시작하는 게임은 없어요. 이건 한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정무역 얘기하면 원론적으로 옳은 얘기지만 그게 공정무역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더 많은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 북한도 100% 선의를 자기네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우리 의제를 가지고 들이밀려면은 시간이 필요하고 전략적인 융통성이 필요하거든요. 뭔가 그 의미예요. 선의만을 담보로 할 수는 그러니까 없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 입장에서 빨리 정상회담 해가지고 진짜 뭔가를 하고 싶으면 문화체육교류도 그렇고 다른 의미도 그렇고 가속화를 시켜야 되겠죠. 군사적인 신뢰 구축도. 이렇게 해놓고 자 이게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이제 정상회담 못할 이유가 없어. 평양 방문. 이 접근하고 자 몇 월 며칠 날 오시오. 나 그게 받을게. 그 다음에 되게 급해지는 거예요. 그때 갈 때까지 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날지는 한번 판단해 보는 게 당연히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잘못하면은요. 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정말 배수진을 치는 심정으로 해본다. 그건 충분히 그 진정성이나 아니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긴박성이라는 접근에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는요. 배수진은요.
정말 이게 아니면 큰일 날 때 치는 거예요. 최후의 카드로.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한반도 정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가 이것도 보고가 돼야 되는 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리면 코피 전략이라는 게 있지 않는데 코피 전략 내면서 마치 지금 미국 일부 학자들이 그것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 걸 올림픽 끝나자마자 칠 거다. 이것도 정확한 분석이 아니거든요. 예. 그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경우에 예, 따라서. 알겠습니다. 모든 걸 변수를 감안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2박 3일 일정으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방한했습니다. 조금 전 인천공항 의전실에서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 또 KTX 인천국제공항역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도 네. 저희가 화면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관련해서 리셉션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개회식에도 참석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내일 저희가 가장 고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접견 회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예. 밖에도 이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첫 경기를 함께 관람하게 될 수도 있고 이 자리에서 또다시 조우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관현악단 서울 공연에서도 이제 두 사람이 또 문 대통령과 김여정 부부장이 조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추가적인 만남도 상당히 좀 보는 그림이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분위기 되도록이면 그런 접촉 면적을 넓혀 나가는 게 이번 기회는 좋아요. 너무 일정에 무리가 가지만 않는다면은 그렇게 긴 일정이 아니거든요. 서울 체류 예. 일정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여러 기회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치고 예. 또 그렇게 얼음을 깬다 그러죠. 분위기에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데 그걸 만들어 가면서 개인적인 친밀도도 있지만 전반적인 남북 대화의 모멘텀을 넓혀 나가는 건 분명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친밀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 이번 이 예술단의 공연을 저희가 좀 거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제 중국에서 공연을 했을 때 있어서는 체제의 단어를 빼라고 하거나 노래를 빼라고 했을 때 바로 하지 않고 강하게 이제 그 자리에서 철수를 하고 돌아갔던 강연도 있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체제 선전과 관련된 노래는 일절 제외되고 그리고 노래에 있어서의 어떤 단어나 이런 것들도 또 실질적으로 변경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변경된 것들만 봐서도 이번에 이제 임하는 북한의 자세가 조금은 과거와는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번에 보면 남한 노래를 많이 집어넣더라고요. 더 오히려 예. 반 이상 집어넣어가지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남한 사람들 다 또 실시간 와서 검색어에도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와가지고 또 체제 선정 찬양하고 김일성, 김정은 찬양 이를 다 예상하고 예. 반신반의했는데 이번 전혀 다른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신선하다는 평이 있었고 단지 좀 아쉬운 부분을 K-팝이 왜 안 들어갔느냐. 이 한류로 이제 이 아시아권이 떠들썩하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단일팀 아이스하키 구성하면서 2030들이 좀 섭섭해했잖아요. 자기들 의견을 무시하고 그랬는데 이번 K-팝만 들어갔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래서 네. 이 아쉬운 부분들은 다음 공연을 만들어서 하면은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임 교수님께서는 전령층을 이번 좀- 공연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저는 지난 1999년, 2000년 평양에서 음악회 할 때 사실은 저는 직접 방문을 했었거든요. 예. 하셨군요. 예, 가서 현장에서 이제 공연을 봤었습니다. 그때 우리 유명 가수도 갔고 또 핑클이라는 어떻게 보면 아이돌 가수도 갔었고 그때 느낌하고 이제 지금 느낌을 저도 이제 비교하면서 보는데 예. 아까 이제 말씀대로 사실 이렇게 음악 공연할 때 가장 문제가 이제 레파토리 선정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평양 가서 부를 노래도 북한에서 굉장히 문제시했고 사실 우리는 조금 약간 아량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게 선곡을 했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그렇지도 않았고 이게 주는 메시지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이 사소하게 어떤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좀 안 만들겠다. 이제 그런 의지를 상당히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연 내용에서 아까 이제 아이돌 노래, K-팝 노래가 예. 빠졌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이번 일요일 날 저녁에 할 때 그 예. 노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삼지연 악단이 이제 팝 오케스트라입니다. 팝 오케스트라.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노래를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이 가수들이 많거든요. 예. 외국 팝송도 물론이고 거의 제가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보고 또 과거의 경험을 보면
거의 모든 노래를 다 소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한 국민들이 좀 더 이렇게 선의를 가지고 또 좀 더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노래라면 아마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지금 연합뉴스 TV를 또 시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듣기를 원한다고 국민들이 얘기를 하면 또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도 있는 게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예요. 예. 이번에 네.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제가 탈북자들하고 좀 가끔 토의를 많이 하는데 예. 예. 지금 탈북민들이 3만이 넘었잖아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 이번에 혹시 참여할 수 있나 하고 공연 같은 거. 근데 예. 거의 좀 확률이 떨어졌나 봐요. 일부러 배제했는지 또 예. 문제 생길까 봐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할 때도 탈북민들도 고려하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그것이 이제 지금 오랜만에 하니까 이번에 배제됐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면 탈북민들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우리 탈북민들을 통해서 사실 북한인 동포들한테 가는 메시지도 많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좀 폭넓게 네.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좌석 희망이 배치에 있어요. 있어서도 네. 사실 실향민이나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좀 배치를 해주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뭐 저희가 아무래도 강릉 아트센터 규모가 축소돼서 그렇죠. 한계가 있다 네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한 좀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